유체 이탈의 현상. 옛부터 알려져 온 유체의 실존.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연체, 육체가 있으며 영체가 있다고 했다. 심령 연구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물질적 존재에는 그에 일치하는 신비로운 실체, 즉 초물질인 복체가 있다는 신념을 확립해 놓았다. 믿을 만한 여러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많은 기록에 의하면 보통 유체라고 불리워지는 이 초물질체는 그 상대 물질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무형이어서 전혀 그 물체 밖에서 존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유체이탈 혹은 유체의 외형화라고 말하는데 이들 양자는 같은 말이다. 오컬트, 밀교 또는 비교 서적을 살펴보면 이 이상스러운 유체이탈 현상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으로서는 아직도 우리는 신비로움에 쌓인 유치원생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유체의 외형화는 사실 우리들 모두가 조만간 들어가야만 하는 죽음이라 불리우는 신비한 나라에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유체이탈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체이탈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오늘은 책 유체이탈을 통해 유체이탈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에서 유체이탈 관련 영상으로 롭상난파의 아스트랄 프로젝션, 미하엘 라두가의 이제부터 당신도 차원이동 유체이탈 전문가, 유체이탈 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 등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유체이탈, 실반 멀두운지음, 김봉주 옹김, 서음 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체이탈의 깊은 뜻에 대한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체는 육체의 복사체이며 에테르성 물질로 되어 있고 운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가 되면 분해된다. 의식적 유체이탈자 자신에게는 육체의 초물질적 외형화가 의식상 자기가 살아있는 사실처럼 자명하며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윌리엄 W. 애트킨스는 말했다. 오컬트 교류에서 가장 확고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으며 또 철저하게 증명된 것은 유체가 있다는 것이다. 고대 오컬티스트들이 이 가르침은 현대 심령과학 연구자들이 실험조사에 의해 확증되어 가고 있다. 유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완전한 육체와 아주 똑같은 복사체이다. 그것은 순수한 에테르성 물질로 되어 있고 보통 육체 안에 들어있다. 보통의 경우 유체가 그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꿈을 꾸고 있는 경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는 오컬트가 일어날 어떤 조건 하에서 유체가 분리되어 한참 떠돌아다니며 광파의 속도보다는 좀 못한 속도로 여행할 수가 있다. 이 여행 중에 유체는 언제나 길고 엷은 은색줄에 의해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만일에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즉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체는 육체가 죽은 후 오랫동안 존속하지만 때가 되면 분해되어진다. 유체는 육체, 시체가 놓여있는 주위를 배회하는 수가 많아서 사실은 그것이 홀령의 외피, 즉 정묘한 외의일 뿐이건만 때로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오해되어지는 수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육체가 죽기 전에 때로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죽어가는 사람이 보고자 또는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유체는 또한 꿈이라고 알려진 몽중, 마취중, 때로는 깊은 최면 중에 육체를 떠나 미지의 광경 또는 장소를 찾아가 자주 다른 유체들이나 기타 분리된 실체들과 정신적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혼줄이 육체와 접하고 있는 곳. 혼줄, 생명줄이 육체의 어느 부위에 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권위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혼줄이 육체의 복강신경총,
위장 바로 밑에 붙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눈 사이 미간에 붙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접촉 지점이 연수라고 믿고 있다. 나는 후자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가 모든 반증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줄이 신체 중에서 어딘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뻗쳐진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나는 그 혼줄이 우리 육체의 복강신경총과 접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줄은 머리의 앞과 옆 또는 뒤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의 경우로는 혼줄의 끝이 유자의 연수가 있는 곳과 언제나 접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혼줄이 육체의 각기 다른 머리 부분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탈 시의 육체의 자세 때문이다. 유체와 육체는 서로 부합해 있어서 육체가 어떠한 자세로 누워있든 유체는 그와 똑같은 자세로 눕는다. 만일 육체가 수평 자세를 취했을 때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유체도 또한 위쪽을 향해 나타난다. 그리하여 혼줄은 육체의 이마와 양눈 사이에서 나오며 유체의 뒤통수, 즉 연수가 있는 곳에 붙게 된다. 이것이 이탈에 있어서 이상적인 자세임을 알려준다. 반면에 육체가 수평 자세를 취했을 때 엎드려 누웠다면 유체는 아래쪽을 향하면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혼줄은 머리 상부, 바로 위로에서 육체의 연수로부터 유체의 연수 쪽으로 회전한다. 이런 자세로 이탈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의식이 있다면 그는 혼줄이 유체의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사실이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의 뇌, 혼줄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것은 모두 수수께끼이다. 유체 이탈의 유형. 이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의식적 이탈, 부분 의식적 이탈, 무의식적 이탈이다. 무의식적 이탈에는 두 가지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부동적인 것, 둘째가 몽유병적인 것이다. 부동적이며 무의식적 유체 이탈은 수직, 즉 서 있는 자세에서의 단순한 무의식적 유체 강경증이다. 이 이탈은 이탈자가 그러한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난다. 무의식적 이탈의 두 가지 현상, 즉 부동적 및 동적, 몽유병적인 것이 있듯이 의식적 이탈에도 부동적 및 동적인 것이 있다. 무의식적 동형 및 부동형과 의식적 동형과 부동형과의 유일한 차이는 후자에 있어서 피술자가 깨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형이 항상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동형으로 발전하는 것도 분명하다. 유체의 세 가지 동작 속도. 유체가 여행하는 데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속도가 있다. 첫째는 자연 속도, 즉 정상 속도인데 이것은 당사자가 의식이 있어 바로 이웃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나 유체적 몽유병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그냥 걷는 것이다. 둘째는 중속도로서 이것은 당사자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인데 정상 속도보다는 빠르나 감지력을 잃을 만큼 빠르지는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들이나 집들이 마치 기차를 탔을 때 질주해 지나치듯 자기를 막 통과해 가는 것이다. 유체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유체를 통과해 가는 것 같이 보인다. 빗줄기, 성광빛들이 유체로부터 튀어나오므로 유체가 이 중속도로 움직일 것 같으면 약 2피트 뒤쪽으로 뻗친다. 이 섬광은 윤광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체의 색, 유성 뒤에서 성광이 뻗치듯 유체 뒤에서도 성광이 뻗친다. 이중 속도는 피험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금세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셋째는 초상 속도이다. 이것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다. 유체가 대단히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올 때와 같은 경우 이 초상 속도가 작동한다.
그런 속도로 광대한 지역을 날아가므로 그 중간거리를 기억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너무나 느려서 단 한 가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피험체는 이미 도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먼 거리를 갈 때는 이 속도가 이용된다. 우리는 본래 에너지체이고 육체는 유체의 옷과 같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육체적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물질적 구조 이면에 있는 에너지이다. 신경 그 자체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는 것은 신경 에너지이고 유체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경 에너지의 콘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체는 지금도 있는 것이군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이다. 그렇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체가 진동에 의해 물질체와 잘 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조화를 깨트리는 어떤 힘이 유체를 육체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체는 육체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은 둘 다 실체로서 분명히 모양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체가 나타날 때에는 육체와 꼭 같다. 죽음으로 해서 해방된 유체는 사람들에게 자주 죽을 때의 모습, 진짜 육체와 같이 보인다. 죽은 뒤의 유체는 이 실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만 얼마 있으면 한층 정묘한 형체로 변한다. 우리가 지상의 생존 시에는 진동의 한계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사물에 전부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실체들을 알지 못한다. 유체, 그의 눈을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다. 유체가 파장이 맞추어지면 이 눈은 일상 때 보던 것 이외의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유체는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타로 눈으로 지상물 및 다른 유괴물도 역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진동의 한계가 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 육체 조직의 일부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궤병같이 들릴런지 모른다. 사실 물질체에는 마음은 없는 것이나 물질체는 유질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참 자아인데 그를 통해서 의식은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체의 초정신성이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유체에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의식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잠재의식이 있어 그것은 무엇에나 거의 전능하고 고유한, 그러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초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개체라고 생각하듯 무의식을 개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변화함이 없이 여전히 초지성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전과 똑같은 정신성을 가지고 유체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즉, 육체는 단순히 비지적 물질로서 유체가 덮어쓴 옷과 같은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